안녕하세요. 광수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이제 9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10월이 되는 이 찰나에 네. 서울대에서 2028학년도 현 고등학교 1학년의 입학 전형 주요 사항 안내를 발표했어요. 현재 2, 3학년 학생들은 네. 뒤로 가기 그냥 눌러주시고 1학년 학생들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울대 우리가 뭐 서울대를 이렇게 다 가냐 그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서울대가 이런 걸 발표함으로써 다른 대학들도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일정이 조금 달라요. 예년하고 다른 게 보통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입학 전형 계획은 네. 2학년이 돼서 나와요. 근데 빨리 나왔네요. 네, 2학년 4월에 나오는 거죠. 네네. 2학년 4월에 이거는 이제 모든 대학 우리가 한 194개 대학이 돼요. 그 모든 4년제 대학은 다 내년 4월에 말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그때 이제 발표를 다 해야 되는데 서울대가 이제 다른 대학들에게 좀 참고해라.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네, 맞습니다. 약간 이제 으름장을 놓는 네. 그런 형태가 발표가 됐어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 이례적이냐? 현 고1은 아시는 대로 2022 개정교육과정. 네, 맞습니다. 수능도 개편이 됐다. 네. 뭐가 뭐 많이 바뀌었다 하니까 예전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야 해서 몇몇 주요 대학들이 발표를 하는데 오늘은 한번 서울대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대를 가지 않더라도 네네. 큰 입시의 어떤 변화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수시랑 정시 모집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네. 현 고등학교 1학년 또 지나가다가 우리 선배가 지균을 썼대, 기균을 썼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줄임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서울대 전형이 어떻게 되냐 이걸 봤더니 수시 전형에 우리가 그냥 모든 뭐 지원 자격 제한이 없는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전형. 네.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내가 뭐 서울대 가고 싶어 하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네, 일반 맞습니다.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전형 서울대에서 붙인 명칭입니다. 네네. 지균이라고 우리는 줄여서 읽는데 요게 지역 균형을 하다 보니 학교당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서울대 보통 이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네. 2명을 추천하는 전형이 지역 균형 전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학교 네네.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기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 있다. 그래서 수시에는 3가지 전형이 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에도 여기 보시면 수능 위주 전형, 일반 전형 맞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정시에서도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어. 네네. 근데 지역 균형 전형이 이제 정시에서 삭제가 되었다. 삭제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뭐 12개, 13개 대학에서 정시 비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네. 정시 비율을 40%를 유지하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올해 보면 이제 서울대랑 한양대, 그다음에 동국대 3개 대학이에요. 3개 대학이 정시로 뽑은 게 40% 너무 많다. 여전히 저번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대학들은 수시 전형을 뽑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져. 네, 그래서 40 안 하고 30 할래. 줄여서. 네, 그래서 어떤 안을 이제 교육부에 냈고 네. 그게 승인이 됐어. 3개 대학이.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이 되니까 그럼 얼싸 좋다. 지역 균형 없애고 그러면 지역 균형 정시 지역 균형입니다. 네. 정시 지역 균형을 없애고 그 인원을 어디로 수시 수시 모집에. 지역 균형에 놨어요. 그대로. 수시 지역 균형으로 간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수시 지역 균형에서 뽑는 학생 수가 많아졌죠. 그러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나쁜 카드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전형, 그래서 지역 균형, 일반 전형, 기균 이렇게 이제 3가지 전형이 있는데 특징은 네. 단계형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단계형. 네, 특징은 단계형을 뽑겠다. 그래서 지균 같은 경우에 이제 1단계 서류 평가에서 3배수로 뽑겠다. 네.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괄 선발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 서류 평가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성적을 70% 가져오고 네. 그다음 면접을 보겠다. 그래서 면접 30이 들어가는 거예요. 면접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이 면접이 어려워요. 네. 이 면접이 거의 뭐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역균형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기회균형 면접이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거 지균 면접은 아시는 대로 수학과학 문제 내놓고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공부를 뭐 이렇게 대충 하거나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네네네, 손도 댈 맞아요. 수 없겠네요, 조금. 그래서 지역 균형 전형을 우리 이제 마석고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네. 일반고에서는 조금 안 쓰기도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면접에 이제 부담이 됐고 또 하나는 플러스 뭐가 있었냐 수능 최저가 지역 균형에 따라갔죠. 맞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역 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도 없앴어.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많이 뽑아. 네. 그리고 1단계는 3배수로 해.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학교당 그 2명 추천이었는데 맞아요.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학생 수를 많이 뽑으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학교당 3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도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지규는 아시는 대로 경쟁률이 좀 낮아요. 부담스러운 거. 네,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 이제 고등학교당 2명 추천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수시에 원서를 6장 쓰니까 네. 6대 1보다 경쟁률이 낮으면 약간 이제 우리가 뭐 공간이 빌 수도 있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서울대에서 원래는 서류 평가 이제 뭐 아까 2명을 썼는데 이제 3명을 제출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고 일반 전형 기회 균형은 그대로다. 네. 그래서 아까 기회 균형 면접이랑 다르다 했는데 기회 균형 면접은 아시는 대로 생기부 확인 면접.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 균형 전형만 하나 따로 떼왔는데 여기 보시면 예년하고 다른 게 두 번째 문장에 자유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는 지원 불가. 그 전에는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불가가 됐고 고등학교 추천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다. 일반고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환영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 뭐 영재학교까지 뭐 영재학교가 전국에 한 8개 정도 되는데 네. 전교 1, 2등만 썼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균으로 지금 예를 들어 요 특목고로 들어오는 학생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과정은 일반고에 열어주겠다 하는 네네. 게 서울대 이제 포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하나 없어지긴 하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수능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건데 특히 이제 수시 전형 말고 정시 전형에서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약간 이제 수능이 자격 고시화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서면 이 수능 최저를 지역 균형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 모습도 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를 뭐 이렇게 그 조금의 차이 가지고 가르지 않고 네, 학생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겠다라는 네, 의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개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그렇게 뭐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에 보시면 이거는 뭐 지원 자격 제한이 없어요. 네네. 자격 제한이 없고 보시는 대로 1단계 서류평가 100으로 해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이 50 들어간다.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일반 전형을 뭐 많이 넣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면접 전형 점수가 워낙 커서 네네. 여기서도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당락에 작용이 되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 네.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안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보겠지만 네. 1학년부터는 안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기균이에요. 네네. 변경사항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사실 뭐 우리가 서울대를 정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고에서 그렇죠. 일반고에서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서울대 포석이라는 점에서 좀 이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유는 없앴어요. 네. 직유는 없앴고 일반 전형에서 여기 보시면 1단계 수능 3배수를 뽑아요. 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되면 수능을 60점 주고 교과 역량 평가를 40점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교과 역량 평가는 역시나 학생부 평가예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라고 해서 나 이제 학교생활 나 놓겠습니다 하면 네네. 좀 안 좋겠네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네네. 서울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뭐 여기 보면 일반 전형의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은 면접 평가를 40 중에 적성 인성 면접 20을 가져가고 교과 역량 평가 20으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한다. 그게 이제 특징인데, 한 장 넘기면 요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입시를 오랜 시간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1단계 수능이 이제 정시에서 1단계 수능 점수를 이제 통해서 3배수를 선발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단계 수능에서 점수를 등급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등급으로. 그래서 9등급을 나오게 되면 스테나인 등급제인데 네. 9개 등급을 나오게 되면 그 등급을 활용해서 1단계 3배수를 선발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렇거든요. 수능에서 우리가 전체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틀린 개수가 적어야 정시로 서울대를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단계는 뭐냐?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틀려도 1등급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3개 정도 틀린 아이랑 만점을 받은 아이랑 똑같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수능에서 사실 엄격하게 뭐 한 문제 틀렸냐 두 문제 틀렸냐 이걸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거 만점자 네, 뭐 하나 그냥 1등급 맞나 사실상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1단계는 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거든요. 네네. 그러면 탐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과학, 사회를 안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를 정시로 갈 학생은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이과 학생도 뭐가 중요하냐? 사회가 되게 중요해지고. 네네. 문과 학생도 과학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잘못해서 탐구 한 과목이 삐끗해서 2등급이 나와버리면 네. 예를 들어 뭐 국수 영은 다 만점인데 네네. 탐구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이 학생은 1단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울대가 여기 얘기했던 국수영, 그다음에 한국사, 탐구가 다 1등급이지는 않을 거예요. 몇 과목은 이제 2등급을 받아도 가능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전 과목을 고루 잘해야 된다는 또 이제 특징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2단계를 봤을 때 조금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1단계는 등급을 활용했고 2단계 수능 점수를 반영을 할 때 네. 수능 점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백분위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어요. 네네네. 표준 점수가 아시는 대로 훨씬 더 세분화하게 뭐 예를 들어 140 몇 점까지도 만점은 가죠. 네. 그렇게 이제 학생들 등락을 이제 좌우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백분위만 활용합니다. 네. 몇 퍼센트? 네, 100분위 만점은 100 또는 99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것 같다. 네. 그러면 동점자가 대거 발생을 하면 이 수능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전형이죠? 정시 전형이에요. 네.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거든요. 정시는 뭐다? 줄 세우기? 예, 수능으로 줄 세우기다. 수능이다. 이랬는데 수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옆에 놨던 교과 역량 평가 40점이 매우 크게 작용할 것 네. 같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예. 현 고1 학생들이 좀
안타깝기도 해. 다 잘해야 돼. 정시 뭐 수능도 잘 봐야 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좀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뭐 정시 파이터다. 음. 이게 정시 파이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시에서 뭐만 보니까 수능만 보니까 나 수능만 해서 대학 갈래 이게 학생들 입에서 나왔던 건데 네. 서울대 이 발표에 따르면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도 등급을 적용해서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는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100분위로 들어가네?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과 영향 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네. 그러면 교과 영향 평가에서 지금 여기 6개 등급이에요. A뿔 A, B뿔 B, C뿔 C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거는 매년 서울대도 공개를 하죠. 네.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다음에 아이가 전공이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해지고 네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제 어떤 정량적인 평가인 정성적인 평가인 세특이 또 중요해지게 되는 네네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대 입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내용에서 서울대 오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약간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예전에 수능이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는다. 네네. 심지어 수시에는 아예 적용조차 않겠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그리고 이런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역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뭐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거는 사실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들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전형을 좀 맞게 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학생들은 이제는 뭐 하나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이제 크게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정보 있으면 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안녕. 안녕.